나머지 세금은 총 10개 따로 목표입니다. 이러면 상당히 힘들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취득세 세율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취득세 세율과 관련해서 기본서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하겠지만 입문 과정에서는 이 세율의 구조, 그다음에 틀, 그다음에 세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크게적인 정리가 필요하죠. 그럴 때 먼저 이 취득세 세율의 구조하면 구조가 차등 비례 세율 구조하고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구분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율의 구조를 정리할 때 차등 비례 세율 구조는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는 계단 그래프 그랬죠. 그럴 때 취득세 세율은 막대 그래프가 있지만 계단 그래프는 없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는 지방세죠. 그래서 이 지방세 세율, 취득세라는 지방세 세율이 있는데 그 지방세 세율은 크게 4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구조고, 지방세 세율은 크게 4세율의 구조가 있죠. 4세율.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표준세율, 일정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로 구분되는 게 취득세 등의 지방세 세율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심을 두는 게 표준 스탠다드 텍스 레이쇼라는 표준세에 관심을 두는데, 그 이유는 이런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따르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은 이 구조가 틀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고, 그럼 표준세율은 이 표준세율의 의미는 뭐냐면 당연히 세율은 지방세법 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적용해야 할 세율인데 그 지자체에 재정적이라든가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때 이 법률에 정해진 세율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을 따른다. 그러므로 이런 취득세 세율 등을 정리할 때 이렇게 표준세, 큰 틀을 이 표준세율과 세율의 특례, 그리고 중과세율,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표준세율에 의한 세율의 특례, 그다음에 세율을 무겁게 하는 중과세율의 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준세율, 세율의 특례, 중과세율의 구분이 중요해서 이 시험 쪽도 세율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취득세 표준세율만 묻는지 아니면 세율의 특례만 묻는지 중과세율만 묻는지 아니면 전체로 취득세 세율을 묻는지, 우리 지난 27회 우리 본시험에서도 세율을 물었는지 표준세율을 묻는지 이런 구분을 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세율을 묻는지 아니면 구분해서 표준세율을 묻는지 중과세율을 묻는지 세율의 특례를 묻는지를 구분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세율의 특례, 그다음에 중과세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표준세율부터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정리했지만 이 표준세율은 몽대로 통상 지방세에 적용되는 세율인데, 재정적 특별한 사유적이니까
지자체장은 이런 표준세율에 좀 힘들지만 100분의 50% 보험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세를. 그래서 50% 가감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13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확인해 보면 부동산을 시작을 해서 선박, 광어권, 어업권, 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임목 항공기, 골프, 콘도, 승마, 자, 종합시설, 요트, 해영권이 13물건이 있죠. 그러므로 취득세 표준세율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과 부동산 외, 자,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서 심화 과정할 때는 부동산 외에 골프, 해영권 등의 취득도 한번 정려지만은 지금 기본 입문에서는 요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과 부동산 외의 표준세율로 구분이 되더라. 쉽게 말하면 그 이외에 우리가 또 자, 생활은 차량, 자동차도 집니까? 취득세 물건이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과 차량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은 다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차량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가 거의 되지 않으니까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은 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구분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취득의 원인을 다른 편을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은 취득의 원인,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구분이 되는데 그 유형을 크게 구분해 보면 그 원인 유형이 자, 상속, 증여, 자, 원시, 자, 분할, 그다음에 매매, 자, 등, 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문서 보시면 가로 1번 상속, 가로 2번 자, 증여, 그다음에 가로 3번 원시, 4번 자, 분할, 자, 그다음에 5번 4번, 5번이 분할, 자, 6번이 매매 등. 그리고 7번 좀 아껴 놓으시죠. 자, 그랬을 때 의미는 제가 번호비는 혹시라고 오늘 정리할 때 상속하고 자, 증여는 무상을 원인한 취득이고 이 매매 등은 유상을 원인한 취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속 위에 자, 이 증여는 상속 위에 무상 취득을 증여로서 대표로 증여로 예비하는데 상속 외 무상을 원인한 취득이 되겠죠. 그래서 무상을 원인할 경우는 상속을 원인한 경우하고 상속 외의 증여 등을 구분하는데 유상을 원인할 경우에는 매매 등에 대해서 유상을 이 등은 교환도 등이 있겠죠. 그래서 매매나 교환 등에 대해서는 세율 구분이 동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은 상속과 자, 증여 등을 구분하지만 유상으로부터 또한 이 분할에 있어서 자, 이 4번과 5번을 갖추는 이유는 분할에 대한 원인도 공유물의 분할이 있고 자, 합유, 총유물의 분할이 있어서 이 세율을 구분할 때 자, 공유물의 분할이든 합유물이든 총유물이든 분할형 취득의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할로 인한 취득의 구분을 하면서 정리. 그래서 취득을 원인할 때 세율 구분해 드리겠지만은 상속, 증여, 원시, 분할, 매매 등의 유상 이렇게 세율틀을 정리해서 구분하는데 그럼 이제 상속을 원인할 경우에 2.3
2.3하고 2.8로 군다. 그래서 자, 요 2.3은 뭐 2.8은 자, 백분율인데 당연히 천분율은 1000분의 23. 당연히 1000분의 28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백분율하고 천분율의 관계인데 뭐 인문서는 이렇게 천분율이 아니라 백분율로 나왔지만은 우리 법률에는 천분율로 되어 있습니다. 천분율. 이렇게 천분율을 쓰는 이유는 자, 백분율을 쓰다 하면은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정수화가 되지 않으니까 좀 전달의 법에 대한 세율 구분이 전달이 좀 불명해서 지방세 세율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거든요. 그랬을 때 천분율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율은 천분율이 일반적이고 국세는 백분율로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크기만을 시험에서는 천분율만 나오냐 그런 법 없습니다. 그럼 백분율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분율이 나오든 백분율로 나오든 그 크기 2.3하고 천분의 3의 크기만을 명확히 알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정리 어떤 때는 자, 백분율로 이야기했다가 또는 천분율 이야기해도 그 크기만큼을 명확히 숙지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상속을 원인할 경우 세율이 2.3과 2.8로 두 개로 구분되는데 원인은 다 상속을 원인한 겁니다. 상속을 원인한 경우인데 2.3이 적용되는 건 농지 취득은 2.3이고 농지 외의 것은 2.8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을 원인할 경우 2.3, 2.8 이렇게 구분이 돼서 같은 상속을 원인할 경우 이렇게 세율이 구분인데 이때 농지의 법의 등도 구분하겠죠. 그래서 농지와 농지 외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그럼 이제 증여를 원인할 경우에는 자, 2.8하고 3.5로 자, 구분된다. 그래서 2.8은 자, 이 증여한 수증자가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에는 2.8, 나머지는 3.5가 되겠다. 그다음에 원시 취득일 때는 2.8 하나가 있죠. 그다음에 공유물이든 합의물이든 총유물의 분할형 취득은 2.3이 되겠다. 다음에 이 매매 등을 원인할 경우에는 3.0하고 4.0으로 구분이 되겠다. 그래서 자, 1000분의 30하고 1000분의 40이 되겠죠. 다시 하면은 요 천분율에 1000분의 30, 자, 1000분의 40이 되겠죠. 1000분의 40. 자, 그럴 때 여기 1000분의 30은 농지, 1000분의 40은 농지 외게 되겠다. 자, 그러므로 이런 취득세 표준세율의 틀을 다 기본 확인해 봤죠? 자, 이랬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뭐 이 표준세율 자체만 봐도 2.3, 2.8, 2.8, 3.5, 뭐 3.0, 4.0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또한 요 유상을 원인할 경우 농지 외에 주택이 있습니다. 집. 자, 이 주택에 대해서는 자, 교재는 7번으로 됐겠죠? 이 주택에 대해서는 농지 외에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1000분의 40이 되는데 주택에 해당될 경우는 세액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표준세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리 정하기 때문에 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유상을 원인할 경우에는 세 구분이 이루어진다. 세 구분. 그래서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 집에 대해서는 1.0, 1%, 6억 초과 9억 이하 집에 대해서는 2%, 9억 초과
자, 주택에 대해서는 3%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 2%, 3%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전부입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 의미로서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100% 좀 숙제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준세율이 구분이 되는데, 부동산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상속인지 증여인지, 그 다음에 상속을 원인화 할지라도 뭐 2.3과 2.8로 구분되는데, 그때 농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구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걸 제가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암기법을 개발해서 전할 겁니다. 그러면 자, 그 암기법의 틀을 좀 보면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런 표준세율과 이런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라든가 요 중과세율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 우리 용어에 뭐가 있냐면 중과 기준 세율이 있습니다. 중과 기준 세율. 자, 그래서 이 중과 기준 세율은, 자, 우리 입문서에 이미 그 용어가 하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245페이지. 그리고 자, 245페이지 19번. 자, 이 용어로 중과 기준세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은 뭐 무겁게 하려고 기준된 세율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취득세 세율의 표준세율이든 세율의 특례든 중과 세율을 적용하면서의 기준된 세율이 있더라, 그 말이야. 이 기준은 요 중과 세율의 기준된 세율만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중과 기준세율을 딱 정해놨습니다.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합니다. 1000분의 20으로 한다. 뭐 1000분의 20은 2%가 된다, 그 말이에요. 2%. 그렇기 때문에 1000분의 20에 2%가 돼서 뭐 기준, 취득세 세율의 기준되는 세율은 2%다, 그 말이에요. 뭐 제가 왜 이렇게 먼저 이런 용어를 끌고 들어왔냐면, 이런 표준세율을 정리해 나갈 때 요 기준된 세율이 2%다, 그 말이에요. 2% 기준을 잡기 때문에 요 주택을 왜 또 특별한 게 뭘까? 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좀 제외하면은 2.3, 2.8, 뭐 3.5, 3.2% 미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에서는 기준 2%니까 2%를 다 빼버립시다. 기준 2%를 빼면 0.3이 될 것이고, 0.8이 될 것이고, 0.8이 될 것이고, 1.5가 될 것이고, 0.8이 되고, 0.3이 되고, 그래서 자, 1.0이 되고, 2.0이 되겠죠? 그러므로 지금 2%를 기준된 걸 빼버리면 0.3, 0.8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등록 면허세에서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 세율과 뭔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 가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럴 때 2% 기준을 잡아놓고, 그러면 자, 상속원이 나면 0.3, 0.8만 이렇게 구분해주면, 자, 만약에 농지는 0.3, 2%를 기준이니까, 자, 만약에 좀 더 해야겠죠? 2.3이 되고 2.8이 되겠다. 그러면 2%요 기준되는 걸 다 암기 틀에다가 더하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원인할 때 3하고 8이죠. 그래서 384. 그러면 상속을 원인할 384는 이렇게 암기 틀을 찾는 겁니다. 384. 그럼 이제 만약 증여를 원인할 때는 자, 8하고 1.5니까 815 광복절. 815 광복절. 그 다음에 원시 취득하면 C하고 8. 하나 있으니까 C하고 8 해서 C8. 그 다음에 분할하면 공유, 합유, 총유니까 유가 3개다, 그 말. 세. 그 다음에 매매, 유상의 매매는 해 1월 2일 날 매매 시작을 하면 해가 시작되자마자 1월 1일에는 공휴일이니까 1월 2일부터 매매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을 원인할 때 38선 시작이 중요하니까 38선의 3하고 상속의 게 상팔선이나 38선이나 참 구분을 해서 38선을 정리해놨지만 그 원인이 상속 원인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38선 상속은 38선 잡아두면 8.15 광복절 편의점 그렇지만 원시 취득은 C하고 집에 가서 8. 자, 그 다음에 공유 합의 총유는 유는 3이유, 매매는 1월 2일 날 하자. 이런 식으로 38선 8.15 광복절 C하고 8, 그 다음에 유는 3이유, 자, 매매는 1월 2일 날 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처음에는 좀 뭐 이렇게 암기틀이 이상하지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은 정리. 그럼 자, 지난 우리 시험에서도 이틀을 잡았다면 아주 보너스 문제 되는데 정확히 정리 안 하시면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세율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하지만 이렇게 암기틀을 활용해서 38선 8.15 광복절 C하고 8, 그 다음에 유는 3이유, 그 다음에 매매는 1월 2일 날 하자. 그리고 또한 근데 집을 매매로 했을 때 6억 이하 집은 1%죠. 그래서 주택은 1%, 2%, 3% 구분되니까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을 봐야겠죠. 그러므로 자, 6억 이하는 1%잖아요. 그럼 6억 이하 1%고 집이죠. 뭐 집에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6하고 1이니까 6일 아파트라. 그 말이야. 아파트의 명칭이 뭐냐? 무슨 아파트 이름이 많죠? 무슨 아파트? 그럴 때 6일 아파트 이렇게 정리하자. 그 말이야. 6일 아파트는 자, 우리가 1% 6억을 잡아두는데 우리 세법은 어간의 기준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6일 아파트 이렇게 잡아주시면 구분이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세율에 대한 암기는 100%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표준세율을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세율의 특례가 있는데 특례는 이런 표준세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취득세 세율의 특례는 2개가 있습니다. 2개. 보세요.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자, 그다음에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세율 특례로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의 특례가 있고 중과기준세율의 적용의 특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세율은 취득세 세율인데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세율은 이런 표준세율을 따라서 부과하는데 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를 뺀 세를 적은 세액으로 부과할 경우가 있고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해서 세액으로 부과할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세율의 특례는 2틀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 2%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다시 말하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를 적용한 세액으로 부과할 경우가 있겠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표준세율이 있는데 여기에 2%를 빼서 적용한 세율로 적용한 세액으로 부과할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7가지 취득이 있습니다. 7가지. 그래서 교재는 가로 1번 환매 등기. 자, 병행. 자, 부동산의 취득. 예를 들어서 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자, 뭐 세 번째로 보면 자, 여러분 253페이지 흘러가 보면 자, 공유물의 분할. 자, 물의 분할. 자, 네 번째. 자, 법인의 합병. 자, 다섯 번째. 건축물 이전. 건축물 이전은 취득. 자, 여섯 번째. 민법. 자,
지금 834조 등의 이온이거든요. 이온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자, 7번째는 벌채 후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채 후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은 16이라고 씁니다. 16. 그 말은 제가 설명하면서 숫자 16이라고 썼다는 건 2016년도 개정 내용 17로 쓴 다음 2017년도 개정 내용으로 2017년도 개정 내용이 중요하지만 2016년도 개정 내용도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숫자로 16이라 쓴 다음에 2016년도 개정 내용, 17은 2017년 개정 내용으로 좀 구분해 주시고, 그 말은 벌채 후 원목을 생산하게 하여 임목의 취득은 2016년도 우리 개정 내용으로서 표준세율에서 2%를 빼서 적은 세율에 새로 신설된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율의 2%를 빼서 적은 특례는 이 7가지 취득밖에 없습니다. 이걸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이런 암기틀을 잡아드릴 거예요. 환매 등기 환 상소란 일가 1주택 공유물의 분할 공 법인의 합병 법 건축물의 이전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벌채 후에 원목생의 벌. 자, 그래서 7자가 되겠죠? 7가지가. 그래서 환상 공법 이재벌. 벌은 표준세율 마이너스 2%짜리죠. 그래서 표준세율이나 뽀준세율. 그다음에 빼기죠. 자, 그다음에 2%죠. 그래서 빼기나 빡에서 뽀빠이. 그래서 이렇게 세율 특례 뽀빠이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다. 그러면서 환상공법 이재벌은 뽀빠이. 그런데 뭘 또 연상했죠. 그래서 성은 이시고 이름이 재벌인데 이재벌이가 우리 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공법 있죠. 공법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건 정말 공법이 환상적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이 야 재벌아 너는 있잖아 뽀빠이 같다. 그래서 닉네임을 써서 뽀빠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환상공법 이재벌은 뽀빠이다. 이렇게 우리가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뭐 단순하지만 언급했죠. 뭐 암기틀은요 처음에 들을 때지만 역시 암기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환상공법 이재벌은 뽀빠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구분되죠. 그 이유는 이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될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뭐 교재에는 이 문서는 6가지 있지만 전부 아니에요. 그랬을 때 등서놨지만 뭐 1번과 2번과 3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개수로 취득이라든가 지목 변경의 가액의 증가, 과점 주주의 취득에 대해서는 대표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될 경우에 대해서는 간주 취득은 간주 취득인 경우에는 2%의 중과 기준세율만 세기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등등이니까 세율 특례 이렇게 일명 뽀빠이가 적용되는 7가지 환상공법 이재벌은 뽀빠이 이렇게 정리해주고 간주 취득 그냥 2%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취득세 세율 중과세율이 있겠죠. 그래서 세율을 무겁게 하는 중과세율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세 틀이 있는데 큰 구분하면은 2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율도 중요하지만은 구분인데요. 중과세율의 적용은 과밀 억제권이야.
과밀억제권역 넷의 취득하고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따른 중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는 과밀억제권역 넷의 취득에 따른 중과와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따른 중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의 중과가 두 틀이 있습니다. 자, 두 틀 있는데 표준세율 보세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자 400 중과인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그러면은 중과기준세율 하면은 2%죠. 2%에 100분의 400 하면은 4배가 되죠. 4배. 그래서 2%에 4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8%가 되는 겁니다. 8%. 그래서 자, 과밀억제권역 내죠? 하면은 자, 100분의 자, 200. 100분의 200. 자, 하면은 자, 2배가 되겠죠? 2배. 자, 그래서 자, 4%. 그래서 표준세율의 4%를 합한 세율을 정한 세액으로 정할 경우 있고 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자 100분의 300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그러므로 표준세율의 3배가 되겠죠? 3배에서 중과기준이 2%라고 했죠? 기준에 100분의 200의 2배죠? 2배. 그러므로 4%가 되겠죠?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를 해서 4%를 빼서 주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의 중과 자, 끝났습니다. 사치성 재산의 취득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그럼 중과기준은 2% 자, 100분의 400은 4배가 되겠죠? 그래서 합하니까 8%. 그래서 사치세는 표준세율의 8%를 합한 세율로서 중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의 중과니까 뭐 세율이 무겁게 하는 거죠? 무겁기 때문에 원래 이제 표준세율에서 세율은 부과가 되는데 과밀억제권 내에서 취득이라고 해서 중과,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서 중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표준세율에다가 원래 그전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정한 세액으로 부과할 경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과기준세를 그래서 영어로 정리해 드렸지만 2%라고는 중과기준이 무척 중요해요. 그럼 표준세율 플러스 2%의 2배니까 4%죠.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4%짜리냐 표준 3배에서 4%를 뺀 경우냐 표준세율에서 8%를 합한 세율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과세율인데 그러면 이 중과세율의 적용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표준세율 플러스 4%가 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뭐 예를 들어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 또는 과밀억제권 내에서 자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중과. 자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수도권은 인구가 많으니까
수도권으로 본점이 들어온다거나 법인이 설립범에 따라서 사람도 끌고 들어오니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밀역 채권형 내세 취득의 중과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밀역적 내세 취득의 중과의 취지 염두에 두고, 그런데 이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표준세에다가 8%를 더하는 경우인데, 사치성 재산 하면은 별장이 있고,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 그래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 사치성 재산의 취득으로 표준세에다가 8%를 합한 세로서 중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세법, 특히 지방세법을 공부하면서 사치성 재산이 어떤 게 있냐, 5 물건이 사치성 물건인데 정리 잘 해놔야겠죠. 물론 다음 기본 과정에서 뭐 범위도 많이 하겠지만, 별장의 범위, 고급 주택의 범위도 자세히 하겠지만은, 사치성 재산하면 5 재산이 있는데, 그래서 별장의 별, 골프장의 골, 고급 오락장의 오, 선박의 선, 고급 주택의 주. 그래서 별골 오선주. 그래서 오선주는 별골이니까 중과하겠다. 별골 오선주. 이렇게 정리해서, 자, 이 세율에서 암기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본 시험에서 취득세에서 이 취득세 세율은요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꼭 그랬을 때 암기틀이 많잖아요. 표준세율도 봐서 뭐 여러분이 지금 100%는 안 해도 자, 저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기준, 그다음에 우리가 세례, 자, 특례하고 중과세율이 있기 때문에 표준세율만 봐도 뭐 38선, 8.15 광복절, 시하고 8, 이유는 3이유, 매매 1월 2일 날 하자. 자, 그 다음에 집은 6일 아파트 해당된 집을 샀죠. 매매로 6일 아파트 해당한 집 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율 특례로 갔을 때도 뽀빠이가 있었죠. 특례. 뽀빠이가 누구냐? 환상공포 잊어버리다 그 말. 이거는 뽀빠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과 대상에 있어서 사치성 재산 하면은 별골 오선주, 이런 암기틀이 많이 활용하니까 이걸 반복 정리하면서 구분해서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런 취득세, 이런 세율 등의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죠. 뭐 부족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서 과정을 많이 했는데 세율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 제가 뭐 하겠는 게 아니라, 이런 세율도 이렇게 복잡하지만 정리했겠구나, 이런 제가 한번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마시고 이제 다음 시간은 비과세, 부가징수, 등록세 이런 거 가지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